결혼을 앞둔 분들 또는 이미 결혼 생활 중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에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살면서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듯이 결혼 생활에서 절대 함께하면 안 되는 배우자 유형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과 결혼하면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심지어는 인생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지금의 결혼 생활이 지옥 같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유형의 배우자를 만났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수많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목격한 충격적인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농담 들어보셨나요? 결혼식 끝나고 집에 왔는데 내 옆에 다른 여자가 누워 있었다. 황당하죠? 하지만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 중에는 이 농담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 의뢰인 중 한 분은 결혼 후 아내가 성형에 중독되면서 겪었던 고통을 토로하셨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조금만 더 예뻐지고 싶어라며 쌍꺼풀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길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허락했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쌍꺼풀이 끝나니 코, 턱, 광대, 그리고 나중에는 전신 지방 흡입과 가슴 확대 수술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죠. 한 번 시작된 성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대부분 아내의 성형 수술비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예뻐지는 아내의 모습에 뿌듯함도 느꼈지만 이제는 거울 속의 아내가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 코, 입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서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심지어 아내는 성형 수술을 위해 고금리 대출까지 받기 시작했고 결국 집 한 채 값에 가까운 돈이 성형에 탕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아파트 한 채를 날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외모를 가꾼 아내가 SNS에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올리면서부터였습니다. 수많은 좋아요와 찬사가 쏟아지자 아내는 점차 바깥 활동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국 남편 몰래 다른 남자들과의 외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핸드폰에서 충격적인 사진들을 발견하고는 배신감과 함께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성형 중독이 단순한 외모 지상주의를 넘어 가정 파탄과 외도로 이어진 정말 비극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런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과 성형 중독은 다릅니다. 성형 중독은 자신을 현실에서 탈피시키고 싶어하는 일종의 도피 심리에서 시작됩니다. 본인의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겉모습에만 집착하고 결국 배우자와의 관계마저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다. 배우자가 성형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면 단순히 예뻐지고 싶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깊은 내면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유형은 바로 낭비벽이 심한 아내입니다. 제 의뢰인 중에는 대기업에 다니며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살림을 잘 꾸려나갈 거라 믿고 월급 전부를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남는 돈이 없었던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생활비를 어떻게 쓰는지 물었지만 아내는 생활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그렇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 앞으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명품 가방과 의류, 값비싼 화장품, 심지어는 사설 헬기 투어와 같은 사치스러운 소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남편 몰래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만들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의 연봉이 8천만 원이었는데 아내의 소비는 연간 1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가정 경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에 빠져 아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도 생길 텐데 이렇게 돈을 물쓰듯 쓰면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남편을 더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나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살지. 나한테 돈 쓰는 즐거움마저 빼앗으면 무슨 낙으로 사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낭비벽이 심한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쓰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를 통해 얻는 즉각적인 만족감이 그들에게는 삶의 유일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 부부는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고 남편은 아내가 저지른 빚을 갚기 위해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못 버는 남자보다 더 위험한 것은 돈을 통제하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낭비벽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비 습관을 결혼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정관념이 불분명하다면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유형은 바로 극심한 게으름으로 가정을 방치하는 아내입니다. 제게 이혼 상담을 오신 60대 남성분은 아내의 게으름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아내는 젊었을 때부터 게으름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초에는 육아와 살림이 힘들어서 그렇겠거니 하며 남편이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오면 쓰레기를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는 등 아내가 하지 않은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게으름이 점점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내는 여름에도 일주일을 안 씻습니다. 냄새가 진동을 해서 옆에만 가도 비위가 상해요. 머리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집안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싱크대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냉장고는 유통기한 3년 지난 간장과 식초로 가득해요. 기겁할 노릇이죠. 남편은 처음에는 좋게 말했습니다. 여보, 쓰레기 좀 치워줘. 설거지 좀 해줘. 하지만 아내는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잔소리가 늘어갈수록 아내는 오히려 남편을 귀찮아하고 멀리했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이 잔소리를 하면 당신이 그렇게 깔끔하면 당신이 하면 되지. 왜 나한테 그래?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스스로 나는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눈에는 온통 더러운 것들만 보이는데 아내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거죠. 결국 남편은 집이 마치 쓰레기 매립지 같다고 느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고통이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깔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끼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무관심과 경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환경에서 부부관계는 파탄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안겨주는 최악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유형의 배우자는 어떤가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배우자가 저런데 내 모습이 저렇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문제를 인식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또는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면 섣부른 이혼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먼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법적, 감정적 고통이 따르고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솔직하고 진심 어린 대화. 배우자와 마주 앉아 여러분의 감정과 현재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어떤 점이 힘든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세요. 이때 비난이나 비난보다는 나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여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맨날 이래? 대신 당신이 이렇게 행동할 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라고 말하는 식이죠. 둘째, 전문가의 도움 구하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성형 중독이나 낭비벽은 정신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치료, 재정 상담 등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게으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행동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대화와 상담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 변화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주간 생활비 예산을 정하고 함께 관리하거나 집안일을 분담하는 목록을 만들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식입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넷째,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은 멈추세요. 기억하세요. 부부 사이에서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잔소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분명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라는 자기 합리화는 금물입니다. 배우자의 지적을 귀담아 듣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결혼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도 유지할 가치가 충분한 소중한 관계입니다. 처음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작은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